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은 되게 싫어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 이겁니다. 실거주니까 괜찮아.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우리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꽤 많은은 아니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파트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댓글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실거주니까 그냥 상관없이 그냥 조금 적당히 사세요. 이런 대답이 은근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실거주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투자는 모르겠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 때는 우리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 경험상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A라는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아파트 두 개를 선정을 해요. 뭘 할 건지. 그래서 하나는 한 3억 정도 하고 하나는 3억 5천 정도 하는 겁니다. 가격이. 그럴 경우에 이거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3억 5천을 살려니까 이 자금이 약간 빡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더 돈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또는 많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사기 위한 방법 또는 이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요. 이거를 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실거주라서 투자 별로 상관없어서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 은근슬쩍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는 본인이 만족하셔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시장이 변하면 가격 변화가 생깁니다. 3억 했던 아파트가 한 3억 8천까지 오릅니다. 3억 5천 했던 아파트는 한 5억 5천까지 올라요. 두 개를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데는요. 이유가 100%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 이 차이 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몇 년 뒤에 이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거 살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실거주니까 괜찮아요 이라고 샀거든요. 마인드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금액 차이 나면? 실제로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든다고 금액을 좀 크게 해놨거든요. 이게 3천, 4천만 차이가 나도요. 사람들이 내가 이때 이거 살 거 되게 말을 많이 하세요. 여튼 그래서 우리가 돈에 안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니까 괜찮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이 사모님이 이 아파트를 각각을 왜 알아봤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학원 때문에 아파트를 좀 옮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고 이제는 이 아파트를 팔고 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때는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보탤 수 있을까, 보탤까 말까, 조금 더 무리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지금 가격이 1억 7천 1에 나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돈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그냥 조금 있는 말로 우리가 거주 이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내가 실거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쉽게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꽤 큰 후회를 하는 경우는 왕왕 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론 내리시고 너무 쉬운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조금만 오버해서 확장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물론 이분들은 이 정도 가격에서 사시게 되면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고 몇 번 갈아타겠지만 흔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부동산 관심 없이 쭉 사신 거예요. 사시면 이 아파트는 나중에 한 6억 정도까지 올랐다고 가정할게요. 20, 30년 지나서. 이 아파트가요 한 11억까지 올랐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만일에 주택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6억짜리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11억짜리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랑 차이가 얼마나 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실거주니까 괜찮아라는 명분으로 쉽게 살 수 있지만 거주이동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로 놓고 보면요. 내 노령연금이 달라질 수 있고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하게 될 때 그 상속에 대한 재산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버하긴 했죠. 이까지가 스토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는 안 가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면밀하게 바라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내용으로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내가 투자를 하던 하트님, 이번에 준비된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예, 이번에 강의는 초보 탈출입니다. 음. 숙련자들 오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는 분들을 위한 또는 이제 물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아직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3월 29일 예.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용을 3시간 만에 끝내면 좋은데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부산에서 듣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급 버전이고 어렵고 예.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초보 클래스로 하루 만에 탈출 가능하다 하니 예. 이 강의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하죠. 그럼 네.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법을 중심으로 좀 많이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 많이 그렇게 들었고, 근데 오시게 되면 법 이야기 거의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법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끌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진행 스토리나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엮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일반 매매는 사실 조금은 단순해요. 네. 그죠?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좀 정리하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2시간은 주로 개념 정리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절차라든지 그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만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이 사업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진행될 지역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또는 사업성이 안 좋지만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2시간은 재건축 사업성 또는 재개발 사업성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막판에 노도시 특별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이 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건 약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5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개인적인 예상은 해드릴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성의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가능한 쉽게 좀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강의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